네, 2026년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참 흥미로운데요. 대한민국의 뭐랄까요, 양대 자산시장, 바로 주식하고 부동산에 대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정말 재밌는 점이 보여요. 두 시장이 꼭 서로 다른 물리법칙으로 움직이는 별개의 행성 같다는 거죠. 한쪽은 뭐 글로벌 경제, 정책 기대감 이런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공급 부족이라는 아주 강력한 중력에 꽉 붙들려 있는 모양새거든요. 와, 정말 절묘한 비유시네요. 두 시장 모두 뜨겁다는 점은 사실 똑같아요. 근데 그 열의 원천,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핵심이죠. 오늘 이 두 에너지원의 정체를 제대로 파헤쳐보면 지금 자산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오르고 있다는 주식시장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지금 한 4,55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어제보다 살짝 오르긴 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최근에 사상 최고점인 4,586포인트를 찍고 나서 바로 그 근처에서 힘이 빠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고공에서 계속 비행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 비행의 주된 연료는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순매수고요. 여기에 이제 일부 외국인하고 기관 자금도 가세하면서 동력을 보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이 비행기의 엔진룸을 들여다보면요. 모든 엔진이 다 똑같이 힘을 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잠시만요. 모든 엔진이 똑같이 힘을 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건 누가 뭐래도 반도체 아니었나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하던데 이건 핵심 엔진에 살짝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대로 지수가 버틴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핵심 엔진인 반도체는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죠. 그동안 너무 뜨거웠으니까요. 대신 그 열기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었던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기 민감주 섹터로 옮겨붙은 겁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순환매라고 부르죠. 아, 순환매. 그건 마치 술래잡기처럼 돈이 이 섹터에서 저 섹터로 막 빠르게 옮겨다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시장 전체가 건강하고 힘이 넘친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할 만큼 좀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순환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보면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섹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에서도 먹거리를 찾아낼 만큼 시장 전반에 온기가 퍼져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했던 주도주, 그러니까 반도체의 힘이 좀 빠지기 시작하니까 투자자들이 대안을 찾아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약간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하는 상황, 딱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렇군요. 시장 내부의 열기도 생각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네요. 그런데 밖을 내다보면 날씨가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고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졌다고 나오거든요. 솔직히 이런 뉴스를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파티가 끝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먼저 들거든요. 이게 당장 제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선 미국 증시가 쉬어간다는 건 우리 시장의 질주에 심리적인 속도 제한을 거는 역할을 합니다. 저 앞에서 막 끌어주던 페이스메이커가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것과 같죠. 우리만 계속 달려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환율 문제는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화 가치가 1,4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외국인 투자자가 1,400원을 들여와서 1달러짜리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1.1달러로 10% 올랐다고 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서 1달러당 1,5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1달러를 다시 바꾸면 1,650원이 되니까 주식 수익의 환 차익까지 더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환율이 1,300원으로 내리면, 즉 원화가 강해지면 1달러는 1,430원이 돼서 투자 원금 1,400원 대비 수익이 거의 없어지죠. 지금처럼 원화가 약세일 땐 외국인 입장에서 이런 환차손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공격적으로 돈을 넣기가 좀 망설여지는 겁니다. 외부 환경은 확실히 비바람이 부는 상황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가 고도를 유지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자료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현실의 비바람과 미래의 햇살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 기대감의 정체가 바로 정부가 발표한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계획, 그리고 여러 금융시장 개혁안입니다. 아, MSCI 편입 시도나 ISA 혜택 확대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사실 ISA는 세금 조금 깎아주는 걸로 들리고 MSCI 편입은 당장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시장을 떠받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재료가 되나요? 그게 단순한 세금 혜택 이상입니다. ISA를 투자 비과세 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이 우산 안에서는 주식이든 펀드든 자유롭게 투자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에 대해 세금을 거의 안 내게 해주는 거죠. 아, 비과세 우산이요? 네. 근데 정부가 이 우산을 훨씬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굳이 비를 맞지 않고 이 우산 아래로 돈을 들고 모여들게 되겠죠. 시장으로 들어오는 스마트 머니의 파이프라인을 국가가 나서서 넓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 비과세 우산이라는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럼 MSCI 편입은요? MSCI 편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이건 한국 증시를 이머징 마켓이라는 동네 리그에서 선진국 마켓이라는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키겠다는 청사진이에요. 이게 실현이 되면 선진국 시장에만 투자하도록 규정된 전 세계 거대한 연기금, 국부펀드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어쩌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미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 하나가 당장의 환율 약세라 외부 증시 불안 같은 현재의 현실과 맞서 싸우고 있는 형국이죠. 즉, 지금 주식시장은 현실보다 기대감을 주 연료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리가 되네요. 결국 주식시장은 기대감이라는 무형의 자산, 그리고 글로벌 변수라는 외부의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돛담배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대감이라는 건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기대감이 꺾이는 순간 현실의 무게가 시장을 한 번에 짓누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외줄타기 장세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자료의 다음 파트인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 돛담배와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치 돛은 다 내리고 닻을 아주 깊숙이 내린 것처럼 지극히 국내적이고 물리적인 문제에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부동산 시장 자료를 보면 미국 증시, 환율 같은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죠. 오로지 공급, 수요, 규제 같은 국내 변수들만 가득합니다.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6%, 전세 가격은 0.08%. 또 올랐네요. 상승세가 전혀 꺾일 기미가 안 보여요. 특히 서울은 정말 심상치 않죠?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4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48주요? 네, 거의 1년 내내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올랐다는 뜻이에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을 파고들면 결국 공급 부족이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료에 나온 매수 심리 지수를 보면 아주 약간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훌쩍 넘는 강세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데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씨가 마른 거죠. 서울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세종시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부산이나 울산 같은 지방 광역시 일부에서도 상승세가 관철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경기도 구리시나 화성시 같은 소위 비규제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는 풍선 효과가 뚜렷하다는 점이에요. 그게 바로 규제의 역설이죠. 정부가 서울이라는 물풍선의 한가운데를 강하게 누르니까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유동성이 규제가 덜한 옆구리, 즉 구리나 화성 같은 곳으로 터져나가는 겁니다. 아, 이 풍선 효과가 정말 무서운 게 자료에 나온 한 인터뷰를 보니까 구리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러더라고요. 지난 6개월간 서울에서 온 문의 전화가 이전 3년치보다 많았다고요. 돈이 길을 잃고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흘러들어가는 마치 홍수 같은 모습인 거죠. 매매 시장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전세 시장 상황은 더 심각해 보이는데요.
전세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전세 수급 지수 역시 계속 오르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의 바로미터이자 때로는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전세 수급 지수가 오른다는 건 시장의 전세 매물이 부족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럼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무리해서라도 내 집을 사자. 이렇게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 패닉 바잉 수요가 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동력이 되는 거죠. 매매와 전세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시장의 상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요. 주식시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먹고 크는 유기차 같은데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이라는 물리적 현실에 갇힌 기계처럼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아주 훌륭한 종합입니다. 주식시장을 진단하자면 강세 지속 더하기 정책 기대감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고평가 논쟁 더하기 외부 변수라는 리스크가 공존하는 상황이죠. 미래의 약속이 현재의 불안을 얼마나 더 억누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시장입니다. 반면 부동산 시장의 최종 진단은 구조적 공급 부족과 실수요의 만남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정부의 규제라는 인위적인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집이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수요와 새로 지어지는 집이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만나서 계속 가격을 밀어올리는 흐름이죠.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럼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볼 때 각각 어떤 점들을 좀 예의주시해야 할까요? 리스크하고 기회 요인을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주식시장부터 보면 기회 요인은 역시 정책 모멘텀입니다. 앞서 말한 ISA 혜택 확대나 MSCI 지수 편입 같은 것들은 단기 등락과 무관하게 한국 증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변화의 큰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명확하죠. 바로 기대감의 취약성입니다. 아, 신기로 같다는 거요? 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증시의 급락이나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으로 그 기대감이 한순간에 꺾이면 최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회와 리스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기회라는 말을 쓰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회 요인이라기보다는 가격 상승 압력 요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 핵심은 역시 구조적 공급 부족입니다. 이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시사하죠. 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이미 너무 높아져 버린 가격 그 자체입니다. 가격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네, 가격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실수요자들마저 매수를 포기하게 되고 거래 자체가 실종될 수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신고가 소식은 들려오지만 정작 시장 전체는 꽁꽁 얼어붙는 그런 기이한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불확실성입니다. 오늘 두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두 시장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성장 동력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주식시장은 정부 정책과 글로벌 경제라는 외부의 바람에,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이라는 내부의 중력에 운명이 좌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적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 그리고 앞으로 청취자분들께서 계속 고민해 보셔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충격, 예를 들어서 갑작스런 글로벌 경기 침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다고 가정해보죠. 혹은 정반대로 정부가 상상 이상의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 같은 내부 정책의 급선회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과연 이 두 시장 중 어느 쪽이 더 큰 충격을 받게 될까요? 외부의 바람의 의지에 높이 떠 있는 시장일까요? 아니면 내부의 단단한 구조적 문제에 묶여 있는 시장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두 자산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겁니다.